이렇게 보시면 방송을 찍는 원고입니다. 방송을 찍는 원고인데 이렇게 보통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름대로는 이제 이렇게 방송을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간에 화면을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방송을 제가 찍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 이제 말로 이렇게 하고 이제는 좀 자막도 좀 달아볼까 싶습니다. 제가 뭘 보고 있었냐 하면 여기 보면 매일경제라고 있는데 이 매일경제에서 오늘의 운세라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사 이제 저는 첫 직장이 신문사였는데 제가 사실은 그 신문사에 있다 보면 이렇게 이제 오늘의 운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좀 믿는 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매일경제에서 하는 오늘의 운세라고 하는 저게 저하고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한번 꼭 살펴봅니다. 우리 밖에 한번 경치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밖에 이제 아주 경치가 훌륭하게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계산성당 앞이다 보니까 여기 멀리 저희 제일교회도 보이고 이렇게 이제 경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저희가 방송을 다시 한번 찍어 보기 위해서 다시 저희 스튜디오로 다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얼추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 아직까지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정중동의 자세를 잘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사무실을 보면서 저희 사무실이 여기 참 위치가 되게 좋아요. 위치가 되게 좋고 저는 이제 범어동에서 계속 이제 사무실을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있다가 정말 이번에 운이 좋게 이제 그 이 계산성당 옆에 있는 매일신문 빌딩에 또 사무실이 어떻게 정말 오고 싶었는데 여기 이제 자리가 나서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여기는 이제 위에 저기 성당도 있고 또 이제 교회도 있고 또 절도 있고 저 주변에 보면 어쨌든 굉장히 좀 홀리한 분위기 그리고 좀 고즈넉한 분위기여서 사실은 참 마음도 많이 안정이 됩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너무 정치 이야기만 하니까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누가 아는 분이 이제 요번에 이제 뭐 고등학교를 어디 간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자신 있는 거는 저는 실제 그 해당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많이 했고 또 해당되는 고등학교에서 지역 균형으로 서울대학교 혹은 의치한약소 애들 생기부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대구 지역 학교는 제가 뭐 잘 알지요. 저는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잠깐 이제 고교 학점제 뭐 성취 평가나 혹은 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제 했던 찰나에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 방송했던 그 내용 중에서 진학사 칸수 중에서 제가 876 뭐 865 하니까 애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선생님 너무 이게 무슨 8이 무슨 진학사 칸수를 8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어그로 끈 거 아니냐고 막 선생님 말도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어그로입니까? 라고 누가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맞습니다. 어그로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그로이면서 어그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영어 때문에 제가 어제 이제 범어동에 제가 취재를 나갔잖아요. 우리 기자들하고 같이 취재를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대구에 있는 큰 학원들 다 다녔어요. 큰 학원들 다 다니고 진학 지도 실장님이나 원장님 또 뵙고 했는데 진짜 올해는요 재수인은 엄청나게 늡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수시를 이제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시만 바라보고 이제 했다가 수능 준비는 안 하고 수시 뭐 영어는 뭐 어릴 때부터 늘 영어 학원도 다니고 뭐 그러니까 영어가 내가 최악의 경우라도 나는 2등급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는 아이들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 영어가 너무 어렵게 나오고 하니까 영어 때문에 체제를 못 맞춘 아이들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또 가탐도 마찬가지. 생명과 좀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사탐도 마찬가지예요. 사탐도 여러분들 사탐도 우리 고3들 그냥 요번 사탐론 많이 들어갔잖아요. 사탐론 정말 많은 10명, 8명이 사탐을 했었으니까. 근데
사탐의 문제가 뭐냐면 평소 고3 아이들이 모의고사 시험 칠 때 내가 늘 1등급이라도 수능에는 여러분들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초고수들이 이제 재수생들이 등장하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1등급, 2등급 받으니까 최악의 경우라도 내가 2등급을 맞던 학생도 생윤에서 4등급씩 나오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발생되니까 이거는 지금 지금 아비규환도 이런 아비규환이 없습니다. 이번에 수시 원서 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저 맞춰도 다 붙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니까 당연히 수능 성적은 안 되고 또 포기한 과목도 있으니까 지금 일찌감치 이제 예비 재수반이나 혹은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이제 미리 이제 재수를 준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원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던지는 경우가 많겠죠. 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학생들은 이제는 정말 요행의 영역으로 많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을 제가 어제 눈으로 확인하고 취재로도 저희는 신문사니까 취재를 당연히 하죠. 취재를 당연히 하고 팩트 체크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칸수 이제 8칸, 7칸에 대해서 이제 워낙 질문이 많아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확실히 하고 또 제가 기사도 정말 꼼꼼하게 잘 썼어요. 물론 어떤 기사를 쓰니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혹은 또 뭐 관심이 없는 수험생 관심 없는 분들은 너무 어렵다 혹은 아니면 읽기가 너무 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머님들 제가 진짜 전문적인 얘기를 방송을 하면 어머님들 지금 3분도 못 듣습니다. 이 방송은 좀 편안하게 누구나 좀 대중성 있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정말 필요한 정말 전문적인 내용들은 제가 기사로 제가 썼습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방송을 할 때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은 좀 편하게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못다한 얘기 정말 그 자녀분이 수험생이고 관심이 있는 그 해당되는 그 진학 담당 교사나 혹은 그런 학원에서 이제 그 처음 요번에 입시 컨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우리 이제 그 신입 혹은 아니면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입시 컨설턴트들은 그 제가 쓴 방송도 보시고 제가 하는 방송도 보시고 그 제가 저희 대구 교육신문에 있는 그 기사를 보시면서 경험치를 많이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은 간단하게 진학사 칸수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학사 칸수에 대해서 자 우선 물 한 잔, 이게 커피 한 잔 먹겠습니다. 계산성당 옆에 계산성당 이제 바로 옆에 보면 그 명가 커피라고 절대 광고 아닙니다. 명가 커피라고 하는 저희 이제 빌딩 바로 밑에 1층에 있는 그 커피 제가 이렇게 하루에 이제 한 잔씩 사서 먹는데요. 굉장히 맛도 좋고 저는 제가 뭐 커피 맛은 잘 모르지만은 이제 양밖에 모르지만은 그래도 뭐 먹으면 참 기분이 좋고 또 저는 입주사들은 보통 10%를 할인해줘요. 그래서 우리 먼 지인들이 이제 오고 이러면 이거 10% 할인만 해도 꽤 돈이 절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작은 영세한 신문사지만 그래도 이런 돈도 아끼고 해서 하여튼 제가 최선 다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제일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 어머님 어떤 학생이 그럽니다. 저번에 실지원 진학서 모의 칸수를 넣었는데요. 이 칸수가 너무 낮게 나와 있어요. 이제 겁나요. 저는 뭐 이 정도면 7, 8 뜰 줄 알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냐면 지금 우선은 어쨌든 간에 무조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지원하는 애들이 누가 실지원하겠어요? 당연히 시험 잘 친 애들. 상위권 학생들은 실지원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은 원서 집어넣으면 무조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내 칸수가 왜 이렇게 낮아요? 라고 절대 의심 품지 마시고 이게 언제쯤부터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하냐면 올해는 2025년 12월 15일 이제 수시 2월 인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수시 2월 인원이 꽤 많이 꽤 많이 넘을 것 같아요. 수시 2월 인원이 발표되면서부터 학생들이 이제 실지원을 좀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점점 이제 아마 형태가 갖춰지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칸수가 막 올라갑니다. 칸수가 막 올라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언제 때 가장 정확하냐면 12월 한 28일, 29일 그죠?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날부터 이제 사실은 이 시기에 칸수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확해지는 시점. 요때
아마 원서를 시작할 때 만들어진 칸수는 원서 끝날 때까지 잘 변하진 않아요. 변하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4칸이 갑자기 뭐 6칸 되기도 하고 뭐 7칸이 4칸 되기도 합니다. 초반에는. 근데 그 원서를 쓰는 그 기간은 그렇게 변하진 않아요. 그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자기가 칸수가 낮은 이유는 시험 잘 치는 애들이 이제 한번 모의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 그리고 우선은 이제 또 한 가지 칸수는 계속 변한다. 그 얘기하고 또 두 번째는 같은 칸수라도 여러분들 같은 칸수라도 이제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내가 6칸이다라고 하면 6칸에서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7칸에 딱 붙어 있는 위치인지 아니면 내가 6칸이나 5칸에 딱 붙어 있는 위치를 그냥 전체적인 가늠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가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구체화되는 시점, 예를 들어 자기 성적을 공개한 학생들 상태에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신경을 안 쓰셔야 되고 이제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집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모집 단위의 그 인원 그러니까 그 신입생 인원수를 봐요. 제가 왜 그걸 보냐면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다, 뭐 공학부다 이런 경우 250명, 240명씩 오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칸수 정확합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소위 말해서 5칸도 붙어요. 5칸도 붙습니다. 4칸도 붙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2명, 3명 장인의 전혀 신설이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내가 8칸이라고 해서 안정이 안 되잖아. 2명 같으면 솔직히 뭐 8칸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두 명 바뀌면 다 바뀌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은 8칸 서서 떨어진 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8칸 서서 떨어진 경우는 본 적이 없고 사실 7칸도 저도 얼굴은 알지만 건너 들은 이야기는 있고 7칸도 사실은 안정이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6칸을 원서 썼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왕왕 자주 항상 봤어요. 그래서 6칸부터는 약간 우리가 이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늘 해주셔야 되는 그 개념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칸수에 대해서 조금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칸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칸수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칸수는 뭐로 만들어질까요? 바로 그 해당되는 대학, 해당되는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의 100분의 1을 성적 등수로 나눈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당되는 대학, 해당되는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을 100분의 1로 등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 성적하고는. 그러니까 성적이 높다고 해도 어머니 등수 안에만 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펑크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제 경험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몇 가지 경험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면 옛날에 왜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한번 펑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 한번 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당시인데 의대 인원이 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그쪽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이들이 2칸인 연대 전자공학과가 2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가 자기가 이제 보통 7칸을 하나 썼거든요. 경대전자공학이나 혹은 아니면 뭐 다른 군에 있는 그런 쪽으로 쓰고 난 다음에 그냥 뭐 한번 뭐 어차피 이 학교를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친구는 뭐 의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전자공학과를 냈죠. 연세대학교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끔씩 10년에 한 번씩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또 제가 경험한 거로는 경북대 치대 이게 참 웃긴 게 이제 제 대구 지역을 오래 했잖아. 대구 지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시대가 우리 막상 잣대 보면 의대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그 보면 올해 나오는 프로그램이 항상 전년도에 나와 있는 그 학교에서 공개한 점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치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치대하고 의대가 이제 같이 붙어 있을 때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이제 의대로 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사실은. 의대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치대 같은 경우는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4년에 한 번씩은 폭 떨어집니다. 4년에 한 번씩은 마지막에 최종이 보면 펑크 날리는 없죠. 최종은 아니고
이제 떨어지는 그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체중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 하나 하시면 오해 지점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 옛날에 저는 제가 알기로는 경대 의대도 미달되고 어느 치대도 미달되고 하인대도 미달된 거는 도대체 뭐예요? 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정말 그 이제 보통 일반인들 잘 모르는 입시 컨설턴트들이 잘 모르고 그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설마 그 미달 됐겠어요, 어머님들? 그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 어느 모 의대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시에서 뭐 최종 1명, 2명 미달됐다 이런 거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명, 2명이 미달이 아닙니다. 나중에 정시 추합으로 또 다시 다 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지막 날 정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추합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1시간 정도 앞두고 난 다음에 어떤 학생한테 전화를 하겠죠. 그 집 전화를 해서 등록하겠어요? 라고 하면 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 친구 등록한다고 된 거예요. 된 상태에서 그 친구 또 딴 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친구 딴 데를 가게 되면서 그 시간이 딱 마주치면서 끝나면서 그 친구가 가겠다고 한 학생이 등록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1명, 2명 정도 빌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무슨 뭐 답답하게 생각하냐,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어찌한약수가 어떤 학교인데요. 1명을 두고 정시 추합을 걸잖아요. 그러면 400대 1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정시에서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도 무슨 미달이 등장했다, 무슨 어찌한약수도 이제 더 이상 뭐 예전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 당시 추합 때 전화를 주고 받을 때 그 시간 차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자체 학생들이 뭐 안 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보니까 제가 또 설명을 하니까 그런 이제 그런 답답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골라보시고, 제가 이제 칸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9칸. 뭐 9칸 쓰는 사람이 없지요. 9칸 쓴다는 건 뭐 완전히 뭐 이거는 뭐 무조건 붙는다 봐야죠. 무조건 붙는다 보시고, 근데 그 9칸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자기가 원서 쓸 때 본 마지막 날이 그 9칸이고, 이거는 뭐 무조건 그 해당되는 학과에 아마 무조건 뭐 10% 안에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뭐 가수석 아니면 무슨 장학금 무조건 이제 노리는 학생들은 이제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칸수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하니까 처음에 9칸이라고 해도 나중에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9칸은 떨어져도 7칸 이상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9칸 정도 떨어지면 뭐 이 정도는 뭐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알겠죠? 된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가감하게 지르면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제가 개발한 건데요. 저는 가나다군에서 저는 다군은 사실은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다군은 물론 이제 다군 뭐 요즘 뭐 건국대 전자공학이나 뭐 공대 쪽에서 몇몇 학군에서 이제 다군을 많이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나만 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1을 기억하세요. 11 숫자 11 뭐냐면, 내가 만약에 가군에서 6을 쓰면 11-6은 뭐예요? 5 맞죠? 그러면 6, 5 괜찮아요. 6, 5 괜찮습니다. 6, 5 괜찮고, 만약에 7을 썼다. 가나에서 7을 썼다. 그러면 한쪽에 4.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 합쳐서 11 정도면 둘 중에 하나는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다하고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혹시 오늘 방송의 핵심은 뭐냐면, 항상 군 두 개를 합쳐서 11, 그 다군을 제외하고 가나군이 11을 합이 11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요 안에서는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만약 내가 9칸 뭐 이렇게 쓸 일은 없겠지만 9칸 쓰면 나머지 칸 군은 2칸짜리 쓰면 되시겠네.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칸 또 저는 처음에 8칸이 이제 뭐 극상위권은 극안정으로 본다고 얘기했지만은 8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진학사에서 공개한 8칸은 96%가 붙는다 보고 있거든요. 그럼 100명 중에서 4명은 떨어진단 말이잖아요. 100%가 아니에요. 그 4명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통계 학상 8칸 정도는 100명 중에 96명이 붙으면
근데 그걸 얼추 다 붙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재수 없는 경우는 4명 중에서 1명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제 눈으로는 8칸 떨어진 건 본 적이 없어요. 어찌간에 8칸은 그렇게 이제 안정권이다. 아주 매우 안정권. 그리고 이제 이 구간은 뭐 특별하게 뭐 아주 뭐 1명 뽑는 뭐 그런 학과나 혹은 아니면 무슨 뭐 예체능 비실기나 뭐 이런 거 외에는 웬만하면 다 붙는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칸에 7칸. 이 7칸부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7칸 같은 경우는 보통 진학사에서는 합격률을 92% 잡아요. 7칸은 92% 잡고 있습니다. 92% 잡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소위 말해서 안정권으로 보시는데 저는 90% 정도로 보지 않고 저는 거기서 약간 저는 조금 낮췄으면 85% 정도 쓴.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0~30명은 떨어질 수 있다. 100명 쓰면 한 87명, 86명 붙는데 13명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그래도 기본적 7칸이 마지막까지 계속 유지된다면 얼추 붙는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외는 늘 얘기하지만 소수 학과들,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 이런 경우는 조금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칸, 이 6칸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이 6칸을 이제 우리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6칸이 가장 안정으로 쓰신 누구나 재수 삼수한 애들은 한 6칸쯤 쓴 애들 중에서 떨어진 애들 못 봤을 거예요. 웬만하면 다 붙는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6칸 같은 경우는 붙을 확률이 진학사 공개를 보면 86%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86명 붙고 14명은 떨어지는 구간으로 보는데 요 6칸 자체는 사실은 100% 안정은 아니지만은 그냥 뭐냐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냥 안정권 중에서도 가장 밑에 안정 혹은 적절 정도. 그래서 6칸은 한 6칸은 기본적으로 얼추 그냥 어떤 마지막까지는 그냥 얼추 다 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6칸 또 안정을 보지만은 그래도 100명 중에서는 그래도 10명 이상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학과다. 그 개념 기억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추이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당되는 학과를 만약에 딱 지정을 했어요. 해당되는 학과를 지정을 했는데 이게 원서라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늘 작년 거를 기준으로 이제 기준으로 원서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이제 대표적으로 수의대 같은 경우는 각을 보면 조금씩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의대가 올라가니까 마지막 어느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얼추 보면 수의대가 너무 높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 해당되는 수의대가 나중에 최종 합은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약간 전문가적인 힌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 혹은 좀 내가 한 5칸 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6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학교에 5년치, 3년치 말고 5년치 합격생들의 누백을 어차피 100분이니까 우리 등수니까 누백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사실은 등수는 변하고 이게 6칸, 5칸은 우리가 좀 변동이 있더라도 합격생들의 전체 수험생의 누백은 비슷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점수는 변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누백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 사실 올해는 떨어집니다. 분명히 떨어집니다.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 그럼 분명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정말 친숙하게 보셔야 될 자료가 뭐냐면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또 혹시 우리 이제 초임 컨설턴트나 혹은 또 초임 원서를 쓰는 교사님들이나 혹은 선생님들이나 혹은 또 강사님들이나 혹은 부모님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진학사나 고수 성장기를 물론 이제 보는 것도 좋지만은 만약 어느 정도 학교가 정해져 있으면 그 해당되는 학교가 공개한 그 4년 혹은 5년치의 그 해당되는 학과에 해당되는 그 누백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얼추 내가 평균 누백에서 월등히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한순 6칸이다.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누백을 봤을 때 내가 굉장히 그 누백보다 굉장히 높은데 내 칸수는 4칸이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정말 중요한 힌트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말씀은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해당되는 학교의 학과에서 발표한 그 리포트에 해당되는 누백의 편차를 반드시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100분위는 비슷합니다. 늘. 이게 성적은 변하더라도. 그래서 그 개념을 좀 먼저 한번 꼭 확인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제 마지막은 아닙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5칸. 이 5칸은 사실은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구간이고 5칸만 돼도 좀 이렇게 안정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5칸이 위험한 게 뭐냐면 진학세에서 공개한 것도 67%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67% 같으면 33명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3분의 1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5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적정 혹은 아니면 뭐 실제적으로 그냥 합격할 수 있는 그냥 구간이라고 쓰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 마지막에 완전히 뭐 전부 스나이핑 다 던질 거 아니면 무조건 최소 1개는 5칸짜리는 써주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제가 한 학생은 5, 3, 2로 쓰면 그 중에 1개는 붙는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붙는 경우도 있어요.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5에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권유를 하진 않아요. 권유를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요 5째 칸이 현실적으로는 저는 5칸을 합격 가능성을 몇 프로 보냐면 저는 50%로 보진 않거든요. 한 45%, 46% 정도 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5칸까지는 제가 사실은 좀 용인을 할 수 있는 입시 컨설턴트로 용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1개는 6칸짜리를 써준다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5칸까지는 저는 써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4칸. 4칸은 진학사에서 공개한 게 뭐냐면 45%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 반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명 쓰면 55명 떨어집니다. 4칸짜리는요. 요 4칸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상향 혹은 아니면 무슨 적극 능동적으로 쓰는 칸인데 사실은 요 경우는 4칸짜리도 한 장 정도는 아마 써도 괜찮지 않겠느냐. 4칸짜리는. 근데 대신 전제는 나머지가 6칸 이상 있을 경우, 나머지 6칸까지 있을 경우, 그러니까 4칸까지는 아마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요 4칸 가지고 쓸 때는 4칸 가지고 쓸 때는 아마 예를 들어 조금 약간 네임드한 대학에 좀 상위권 공대나 좀 인원이 많은 만약에 뭐 문과 계열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나 요런 경우는 아마 도전을 한번 해 보십사라고도 한번 제가 좀 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다만 다른 게 붙는다는 가정하에 좀 안정이 있는 상태에서 4칸까지는 현실적으로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겠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3칸이 나오는데 3칸은 사실은 합격 가능성이 30% 미만이에요. 3칸짜리는 뭐냐면 진학사에서 공개한 합격률이 28%거든요. 그러니까 3칸은 사실 붙는다고 보장이 안 돼요. 3칸부터는 무조건 이제 던지는 정도의 카드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나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개 정도 혹은 1개가 확실하게 나온다면 3칸까지도 한번 던져도 괜찮다. 한번 시도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칸은 진학사에서 공개한 거는 12%예요. 12%.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88명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요 2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무리하죠. 그러나 저는 2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2칸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경우냐면 지방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애를 이제 원서를 써보면 이제 뭐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해당되는 학과를 쓰면 뭐 진짜 되게 낮게 나오는 경우 있고 2칸 뭐 3칸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신 이제 이 학생이 다른 학교를 쓰면 뭐 5칸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이 학생의 자기 이제 사촌 형이 그 해당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형이 막상 가보니까 성적이 월등히 떨어진 애가 들어왔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자신감 있게 한번 던졌는데 붙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칸수가 좀 정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진학사가 아주 뭐 훌륭한데요. 진학사가 훌륭한데
좀 정하지 않은 부분이 이건 어쩌 진학생 잘못은 아니에요. 진학생 잘못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소수학과, 신설학과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워낙 변동폭이 커요. 그래서 이런 경우 뭐 50점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요행의 영역, 행운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결론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9칸, 8칸, 7칸, 6칸, 5칸 현실적으로 쓸 수 있을 때 안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붙을 희망을 가지고 쓰는 칸의 마지막 현실적인 칸 제일 하단부는 5칸이에요. 5칸. 그리고 6째 칸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안정을 볼 수 있는 칸이 맞습니다. 근데 4칸부터는 좀 이제는 소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잡한 걸 이제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다구는 제외합니다. 가와 나 중에서 두 개 합이 11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6, 5, 7, 4 이렇게 쓰시면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다구는 저는 보니까 던져서 붙는 경우는 사실 잘 못 봤어요. 저는 다구는. 그래서 다구는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나에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한번 원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이게 종교 영역이나 혹은 요행이나 무속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 해당되는 이제 요 과를 잘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뭐냐면 이건 정말 비밀인데요. 또 이제 입시 컨설턴트들이 자기만이 알고 있는 남들의 노하우를 제가 방출을 하자면 해당되는 대학교, 해당되는 학과에서 발행한 리포트가 있어요. 리포트가 이제 그 리포트가 있는데 그 리포트에 보면 그 뭐 선행학습 무슨 리포트 평가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대학교 가 보면 입시 자료실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해당되는 학과와 학교의 정시의 충원율, 최종 합격자 번호라든지 추합의 어떤 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뭘 보셔야 되냐면 최종 합격의 누백 그러니까 그 100분위를 잘 보셔야 돼요. 그 100분위는 늘 매년 성적은 변하지만 100분위는 안 변하거든요. 순서는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만약에 작년에 100분위가 월등히 떨어졌다. 올해 올라갑니다. 작년에 100분위가 월등히 올라갔다. 올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100분의 평균에 내가 지금 도달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원서 쓰려고 칸을 딱 정했다면 빨리 해당되는 대학교, 해당되는 학과 혹은 어디 가라고 하는 사이트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해당 학과의 100분위 5년치를 먼저 한번 통계를 내보시면 거기서 통계 내보시고 내가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딱 보시면 아 되겠다 안 되겠다는 아마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서 쓰는 최종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 지원하는 학과가 발행한 리포트의 누백의 평균을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정시 이야기가 좀 너무 전문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좀 말을 쉽게 풀어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혹시 좀 더 전문적인 혹은 또 이 원서 쓰고 혹은 또 입시 컨설팅을 혹은 업으로 혹은 또 신규 교사나 또 어떤 강사나 혹은 또 컨설턴트 분들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구 교육신문에 요 동영상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제가 기사를 좀 써놨거든요. 좀 전문적으로 그거 한번 읽으셔도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합격장 마지막 날 우리 2월 달에도 최종이 있으니까 그때가 딱 자기가 합격증 딱 질 때까지는 지금부터 약간 긴장을 먼저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바이.